경아 씨는 고3 때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몇 년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악몽 같던 그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경아 씨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와 엄마는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다. 그런 이유로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츰 가족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기 시작했다. 급기야 할머니는 노망이 들었는지 가끔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한밤중에 소리를 질러 온 집안 식구를 깨우는 등 조용한 성품이 점점 괴팍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럴수록 식구들은 할머니를 더욱 소홀히 대했고 또한 그럴수록 할머니의 성격은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갔다. 그런 불행한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경아 씨는 2층에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는 것이 아닌가. 어찌나 시끄럽게 울려대던지 잠을 잘 수 없게 된 경아 씨는 2층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그런데 골목에 운구차가 서 있었다. 이상한 것은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인다는 것이었다. 누가 죽었나? 그런 생각을 하며 운구차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시끄럽게 울려대던 경적 소리가 딱 멎는다. 이제 좀 조용해졌다고 생각한 경아 씨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그리고는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또다시 경적 소리가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혼잣말을 하며 경아 씨는 다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운구차는 그대로 있었고 사람은 역시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경적 소리가 딱 멎는 것이었다. 이상하네. 왜 내가 쳐다보면 경적 소리가 안 나지?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는데 또 운구차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는 것이다. 저 운구차 혹시 나를 데려가려고 온 건 아닐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괴로운 밤을 지새운 경아 씨는 아침에 아빠와 엄마에게 물어봤다. 우리 동네에서 누가 죽었어요? 운구차가 왜 그렇게 밤새도록 빵빵거려요? 애가 아침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죽긴 누가 죽고 시끄럽게 빵빵거리는 건 또 무슨 소리야? 난 잠만 잘 잤구만. 엄마 아빠의 대답은 말 그대로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투였다. 하지만 경아 씨는 거의 매일 밤 경적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토요일. 이날은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빠와 엄마가 모임에 가신다며 경아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진지는 아침에 드렸으니까 점심만 챙겨드리라. 저녁 때는 돌아올 거야. 아빠와 엄마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고 경아 씨는 그만 깜빡 잊고 할머니 점심을 차려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빠와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6시, 7시, 8시, 9시.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와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아 씨는 귀찮아서 저녁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돌아오지 않는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경적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을 깼다. 얼핏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시끄럽게 들리는 경적 소리에 그만 경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런데 그 순간 신기하게도 경적 소리가 딱 멈추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신기하게도 경적 소리가 딱 멈추는 것이었다. 너무도 고요한 정적이 몇 분 정도 흐르자 경아 씨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경적 소리가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아 씨는 떨리는 몸을 가까스로 다잡으며 살짝 창문을 열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운구차 안에서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표정이 없는 사람들 대6명이 말이다. 느릿하지만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운구차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지? 경아 씨는 맨 앞쪽이 가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집 현관 쪽으로 방향을 바꿔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곧이어 1층에서 벨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아 씨는 얼른 창문을 닫았다. 처음에는 천천히 울리던 벨이 점점 다급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순간 경아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까 낮에 마트에 다녀오면서 내가 문을 잠갔던가 안 잠갔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도 벨은 다급하게 울리고 있었다. 경아 씨는 문을 잠갔는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그래서 얼른 1층으로 내려가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 경아 씨가 현관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갑자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현관문 손잡이가 소리를 내면서 좌우로 돌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아 씨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문의 손잡이를 열지 못하도록 힘껏 잡았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금방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였다. 경아 씨는 공포에 떨면서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경아 씨는 손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힘이 다해 포기하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구세주라도 만난 듯 얼른 전화를 받았다. 거기 김철성 씨 댁이죠? 수화기 너머에는 점잖은 중년의 목소리가 아빠 이름을 대며 그렇게 물어왔다. 경아 씨가 맞다고 대답하자 마음을 굳게 먹고 들으세요. 조금 전에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댁에서 가까운 도로에서 운구차와 충돌했는데 그만. 운구차요? 경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태까지 보아온 창밖의 운구차가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를 데리러 온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 할머니가 꼿꼿하게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도 운구차를 타야 해.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표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런 광경을 본 경아 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후였다고 한다. 나중에 경찰이 그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머니도 싸늘하게 식어있는 밥상을 앞에 두고 자신의 방에서 죽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표정이 매우 편안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신이 이상해진 경아 씨는 너도 운구차에 타야 해 라는 말을 계속 혼자 중얼거리면서 초점 없는 눈동자로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니고 있다.